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 멘토입니다. 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월요일 첫 장인데요. 지금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그래도 빨간불이 켜주고 있습니다. 자, 주말 동안 항상 보면은 이후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는데 오늘은 좀 사뭇 좀 다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번 주에 주요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벤트 이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지지력은 좀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수의 높낮이가 아니라 종목 분위기가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리스크라면 FOMC 회의겠죠. 네, 그 FOMC 회의를 앞둔 시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11% 정도 상승한 모습이고요. 1973.53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 FOMC 회의가 바로 15일부터 열립니다. 개최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은 어느 정도 관망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지만 그래도 소폭 상승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현재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수급입니다. 전거래 대비했을 때 개인들은 1,668억 원 정도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기관들은 2,600억 대 정도의 순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690억 정도의 순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강도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월요일장이라는 점까지 우리가 체크해보고 간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전거래보다 1.04%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126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 120만 원대에서 계속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한국전력은 현재 0.69% 정도 소폭 오름세, 현재 5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각각 0.3% 그리고 0.6% 그리고 1.58%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와 같이 1%대 반등입니다. 현재 1.15%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나주고 있고요. 자, 삼성생명이 오늘 4.15% 크게 오르네요. 전거래 대비했을 때 4,500원 정도 오른 모습 11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1.3% 소폭 약세권, 아직까지 강한 상승 분위기를 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아직까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2.9%대 강세 분위기, 다시 한번 지금 현재 화장품 쪽에서의 어떤 상승 분위기가 다시 또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화장품주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0.47% 소폭 하락 중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LG화학이 2.02% 상승 중이네요. 전거래보다 6,000원 정도 올랐고요. 30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 현대차와 다른 분위기죠. 1.88% 상승 분위기, 현재 900원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0.74% 오름세, 포스코가 오늘 많이 하락 중입니다. 지금 4.12% 정도의 하락 흐름,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좀 가파르게 올라갔었는데 어느 정도의 조정폭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1.83% 하락 중 현재 22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는요, FOMC 회의에 지금 촉각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FOMC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소폭의 상승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 자체도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래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 흐름들 장 초반 때 강한 상승 때 보여줬다가요, 오후장에는 이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 전강 후 약으로 시장 조정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소폭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이 300억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을 이끌 만한 뚜렷한 이 주체가 없다라는 점 시장의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쥐고 있는 키였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수급에 대한 이 변동성도 우리가 또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 출발 이후에 종목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코드에이지 컴바인, 동서, CJ ENM 모두 다 상승권에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특징적으로 했을 때 코드에이지 컴바인이 10만원 선을 훌쩍 넘는 가격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대체로 조정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이톡스, 코미팜, 바이로메드, 로엔 조정 약세 국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소폭의 강보와 미상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도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반복적인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 출발했다가 조정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러스권에서의 조정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은요, 향후 이 수급이 전환되는 모습에서 크게 반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장 초반 때 강했던 모습이 후반에 좀 밀리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700포인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커지는 만큼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부터 체크해 봤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아침 방송에서 미남주를 또 진행하셨잖아요. 네. 자, 오늘 미동전자통신의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네. 한번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자, 이 강무의 미남주 미리 사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미리 산 종목 미동전자통신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세가 나타나면서요. 일단은 방송에서 제시되었던 수익률 거진 10%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사서 종목을 안전하게 수익을 내자라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11,500원대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여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구간만 무난하게 돌파된다면 충분히 박스권 돌파 이후에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장후반 때까지 이 종목을 좀 지고 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일장에서 시초가에 따라 여부에 따라 사익 실현에 대한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남주 미동전자통신 이번 주에 어떤 또 미남주의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시장 첫 단추 잘 끼워야 되겠죠. 여러분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지 또는 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전화와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근당 문의 주셨고요. 현재 종근당 가격대가 13만 500원이 주가 흐름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메시지 가격대는 13만 9,500원인데요. 비중이 40%. 아직까지는 매수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추세 속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종근당, 물론 이제 지난해와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 강한 모습은 다시 한번 또 연출하기 좀 힘들 수 있겠지만은, 기간을 지고 간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 도달은 가능하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빠른 추세에서 이 추세를 만들어 간다면요, 일단 기간을 떠나서 이 종목이 12만 5천원대는 계속 꾸준히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 상반기 안에 시세 분출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12만 5천원대로 이야기 드리겠고, 향후 매수가 회복을 했을 때 좀 1차적인 목표가는 15만원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역시 문자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소리바다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4,36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4,360원에 소리바다를 매수하셨는데요. 일단 소리바다는 이제 음원 유통업체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미디어 관련해서 지금 음원 관련 법을 우리가 또 따져보게 된다면 유통업체들 쪽에서의 마진이 점차 축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작업체들 쪽에서의 마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음원 유통업체들의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매출 확대를 위한 어떤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는데, 소리바다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 쪽과 이제 밀크뮤직을 통해서 같이 이제 협업 시너지를 좀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그 매출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순이익 자체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주가는
이런 이제 그 관련 법안이라든지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소리바다는 어느 정도의 저점을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구간대에 위치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수하신 뭐 가격대 대비했을 때 많이 밀린 자리는 아니지만요. 일단 비중 자체가 10% 부담적인 그런 비중도 일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바다는 일단 들고 계시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 뭐 실적이 순이익이라든지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매출에 대한 어떤 기여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순이익의 증가도 자체는 아직 미비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리바다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차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흐름을 좀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5,000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보유하신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5,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최종적인 목표가로서 5,500원 정도 자리까지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5,500원 기억하시고 시간 투자하시면서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조화제약. 조화제약. 4,900원에 10%예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4,900원이요. 4,900원에 1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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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제약 최근에 매수 잘 올라오고 시점. 있어요. 네, 매도 시점 좀 알려고요. 네. 자, 조금 아쉬운 점은요.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수익을 크게 벌릴 만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네. 만약에 4,500원대 아무리 늦어도 4,600원 네. 이전에 샀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먼저 전화통화를 하셨다라면 저는 좀 더 비중을 늘려서 단가를 낮추자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10%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만약에요, 이 종목이 조정이 되어지면요, 비중을 늘려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요, 4,500원 근접해서 비중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이 종목을 더 살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지만요, 저는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온 뉴스는 인공장애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예. 보통은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세포치료제,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을 때 같이 동반 움직임이 나와요. 예. 곧 있으면은 세포치료제 관련된 이런 이 하나의 테마라든가 혹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비교 대상을 본다라면요, 최근에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 중에서요, AT젠이 세포치료제로 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네. 한 차례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세포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AT젠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치료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여러 종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조화제약도 이와 같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종목이 적어도 5,500원대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이 관련된 연구라든지 관련된 주가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쉽게 네.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 쉬지 않고 올라간다는 포지션은 아니에요. 아, 예. 네. 근데 올라온다라면은 큰 이야기를 동반해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잘 지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은 많이 걸리나요? 시간은 저도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상반기까지나요?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은 양호합니다. 이 종목이 네. 거래량이 상당히 부진한 종목인데 어제하고 오늘 거래량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것은 이전에 나타났던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 매물대 상단이 4,900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가격대가. 네. 1차적으로 벗겨내야 되는 가격대가 4,900원인데 그 자리에 매수가를 갖고 계셔가지고, 네. 근데 이 종목을 좀 지고 가신다면 저는 5,500원대까지 네. 지고는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네. 5,500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수익률이 적진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면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접근하셔도 될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럼 4,500원에서 600원 사이요? 네, 그 사이에서는 단가를 낮춘다는 목적도 있고, 예. 비중을 좀 더 챙겨가자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정보에 궁금하세요? 예, 저 하이비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1,500원에 1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요즘에 VR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카메라 수혜주로 보고 네,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사서 한 12,000원 정도까지 보고 가도 될까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이 기업이 이제 휴대폰 카메라 모듈 자동 검사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VR 쪽에서 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긴 했어요. 예. 최대 수혜주로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VR을 위해서 이제,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쪽에 검사 장비 쪽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건데, 사실 뭐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기대감만큼, 주가는 아직까지 뭐 큰 힘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슈가 됐을 때, 뭐, 그때 당장 막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지만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되는 종목도 있거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후자라고 봅니다. 지금 기업의 분명히 이제 앞으로 성장성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 기업에 대한 수요는 많이 증가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바로 1차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강력한 시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본다면 이 기업은 분명히 주가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강하게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지금 뭐 2.9%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 추가 매수 일단 말씀하셨잖아요. 예. 10% 정도 비중이라면요. 지금 당장 바로 이제 그 떨어지는 시점에서의 어떤 추가 매수보다는요. 일단 9,500원 정도 부근에 인접을 해 오면 그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말고, 왜냐면 이제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턴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예. 9,500원 정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점 좀 기다렸다가, 그때 물량을 좀 더 담으시는 게 오히려 지금 매수하신 매수 단가를 좀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 봐도 될까요? 일단 목표가는요, 이게 이제 올라가다가 11,000원 자리에서 지금 막혀 있어요. 막혔다는 건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주가가 1월 달에도 한번 올라가다 막혔죠. 그리고 2월 달에도 역시 올라가다가 막혔어요. 이 자리에서 매물대가 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슈가 됐지만 그만큼 물려있는 물량들 자체도 많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난해 2015년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그나마 동반됐었던 때가 9월하고 10월이거든요. 예. 그때도 역시 11,000원 자리에서 막혔다는 거죠. 이때 샀는데 이때 사람들이 물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4개월 지났을 때도 다시 막혔고, 또 5개월째 넘게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이제는, 손실을 보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의 매수 가격 근처에서 매도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물량들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돌파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1,000원 자리를 목표 주가로 보진 않아요.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13,000원 정도 자리를 목표 주가로 보고 있으니까요. 11,000원 돌파할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 13,000원까지 목표 주가로 끌고 가보세요. 13,000원이요? 네. 떨어졌을 때는 9,500원 정도 자리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함스토리를요, 제가 네. 1675원에 20%를 샀거든요. 1675원이요? 예, 예. 네. 이 종목 얼마나 담으셨어요? 20%. 20%? 네. 예. 자, 일단 팜스토리가 1600원대라는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끌려왔어요. 예, 예. 그동안에 팜스토리가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워낙에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시장 변동성도 있었고, 지금에서야 이제 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유는요, 예. 그때 당시에 조정되었던 이유도 같은 이유고, 지금 조정되었던 이유도 같은 이유예요. 예. 그리고 그때 반등할 수 있는 이유도 그때와 지금이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종목이 이 팜스토리,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이지바이오 같은 회사예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알아요. 이지바이오가 지난해 돈을 많이 썼습니다. 예. 예, 뭐 계열사라든지 자회사 정리를 하는데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관련된 그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회사들도 조금은 더딘 발걸음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네. 이지바이오는 네. 잘 갈 때는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팜스토리는 네.
아유, 5원 아니면 10원. 네. 이렇게 움직임이 적어요. 이지바이하고 틀린가 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등락 폭이요. 예. 고만고만해요. 주가 잠깐 볼까요? 이 팜스토리를 좀 볼게요. 예, 예. 내내 이 추이가 뭔가 흘러내림이 좀 나왔고요. 예. 하락 추세 속에 있었고, 이지바이오도 같은 추세였어요. 다만, 이지바이오가 좀 더 출렁임이 좀 있었죠. 예. 예. 그 차이인 거지. 이 종목 두 종목이 올라올 때는 같은 방향성을 띠고 올라올 겁니다. 같은 회사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썼어요. 예. 그래서 주가에 크게 영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팜스토리가 영위할 수 있는 산업들이요. 일단 계절적으로 봤을 때 봄, 여름 때예요. 좀 고질적일 수 있지만은 뭐 돼지 콜레라라든지 뭐 광우병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건 별개의 문제이지만은 이지바이오 쪽이나 그쪽 전체로 이 조류 독감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는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같이 움직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계절적으로 했을 때도 턴할 때가 왔다라 생각되고 있고요. 팜스토리든 이지바이오든지 기본적으로 한 획이 이제 그 사료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료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곡물 가격에 대해 따라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곡물 가격이 원재료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만 낸다라면요. 주목을 받는다면은 반등할 여지가 있는 그런 곡물 가격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은 올라올 수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드린다면은,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이 종목이요. 너무 걱정 키우지 마시고요. 예, 편안하게 조금 이제 시간이 약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 제가 가질 때까지요? 네,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참으셔야죠. 여태까지 빠진 걸 참으신 만큼 기다리는 기간도 있으셔야 돼요. 아. 예, 당장에 요 근래 고개가 들어서 그나마 이제 손실폭을 줄여낸 자리니까요. 이게 어머님 매수가는 회복은 안 했지만은 1,000원대에서 1,300원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럼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30%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예, 예. 한 달 동안에 쉬지 않고. 예, 그쵸? 계속 올라왔어요. 조금. 네. 예. 그 말은 어머님은 손실 보고 있어서 그게 답답할 수 있겠지만은 이 종목만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달 동안에 30%를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은 중간에 쉬어가는 자리라든지 그리고 차곡차곡 올라와야지 1,600원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시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는. 아, 그럼 언제쯤까지 기다려야 돼? 적어도 가을 때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제가 산 매수가까지 근데 가을 때까지 그 전에 기다리라고요? 그럼 여태까지 떨어질 때 왜 이 종목을 정리를 못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종목 접근 자체가요. 예를 네. 들어서 지난해 11월 달 접근했다. 이건 100에 열에 9은요. 차트 보고 산 거예요. 그때 자리에 돌아가면요. 딱 이 자리가 파동 나왔다가 파동을 줄였다가 쌍바닥 찍고 추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 전환할까? 이렇게 쌍바닥 보고 들어간 자리잖아요. 그러나 본래 이유를 따져봤을 때 팜스토리는 이지바이오와 같이 기업에 대한 돈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에 대한 관심을 못 받아서 이 자리를 흘러내리다 보니까 여전히 하락 추세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그쵸? 지금 다시 차트를 보면요. 이건 아직까지 쌍바닥을 짓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락 추세 속에 만들어진 그런 형태예요. 예. 딱 그림이 이렇게 이어지죠? 예. 그러니까 차트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른단 말이에요. 예. 그냥 본래적으로 팜스토리라는 회사가 서울사료라든지 뭐 그 밖에 회사들의 돈을 쓰는 구간이었는데 이 회사들이 돈 쓰는 거는요. 주주 입장에서는 아까워요. 예.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기다리면은 그래도 매수가 근처 올라올 수 있는 요지는 있으니까 참자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기회에요. 지금 조금씩 한 달 동안 올라왔잖아요. 네. 조금만 반등하면은 매도를 할까 하는데 반등이 얼마 선까지 나올 수 있나? 자, 반등한다면은요. 1,450원까지 한번 보세요. 아, 1,450원대 네. 매도를 해라고요? 예. 아, 답답하시다면.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뉴프라이드요. 뉴프라이드요.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360원에 비중은 30% 보유하고 있어요. 1,360원에 30%요. 네. 매수하신 지가 오래되셨네요. 네,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지금 물려 계시군요. 네.
자, 일단 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중국의 면세점 관련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 현지에 이제 한국 면세점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자동차 그 내장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분야 자체가 여기서 이제 중국 현지에도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 또 완다그룹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완다그룹 쪽하고 지금 큰 한번 그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어요. 예. 아시죠? 완다 서울거리 운영권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분양에 대한 뭐 유치 그다음에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뉴프라이드거든요. 예. 이 기업이 사실 그 규모 자체로 본다면 그렇게 그런 사업을 맡을 만한 어떤 그 위치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놀랐던 거죠, 사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주가가 좀 정말 크게 한번 올랐었어요, 시세가. 네. 아마 이제 이 흐름을 보고서 접근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뉴프라이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끝나지 않았고요. 그런가요? 네, 일단 뭐 공시정보 잠깐 보게 되면요. 중국 쪽에 인사를 또 이사진에 사내 이사로 선임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예.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뉴프라이드 쪽이 중국 사업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중국 쪽에 면세점 사업도 직접 하고 있고, 그다음 완다거리와 관련해서 이제 사업 분양을 또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 쪽에서의 인사진까지 포함을 해서 중국 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뉴프라이드는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 아직 그래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완다그룹과의 그 체결한 완다 서울거리의 경우에는 네. 정말 앞으로 이제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들어올 수 있는 그 수익 창출거리가. 네. 그러면 지금 시세가 1차적인 시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 2차적인 시세에 대한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저는 지금 상반기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까요? 상반기가 지금 6월달 정도까지 일단 보고 계신 거잖아요. 예. 기업 한번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요, 빨라요. 네, 그만큼 테마적인 요소가 좀 강하게, 지금 들어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매직은 아직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 정도까지 본다면 15,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15,000원. 네, 15,000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보시고요. 예. 단타 정도의 자리라면 만약에, 그런 의미로 하셨다면, 저는 뭐 10,000원 정도 위쪽으로 좀 올라오면은, 매도 의견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매집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2차 시세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의 시간이라면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요즘 자꾸 네. 매도를 하게끔 유혹을 하는 걸 보니까 좀 네.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네. 뉴욕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정보 상담해드릴까요? 연휴일지에 네, 연우. 예. 네. 이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8,800원이고요. 30%입니다. 30% 38,000원대요? 38,800원. 38,800원. 네. 네. 자, 이 종목 좋은 회사예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네. 제 중국 관련 뭐 이렇게 있어서 좋다 하기는 하는데 주가가 자꾸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싶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건가요? 예, 궁금합니다. 예. 이 회사 괜찮은 회사예요. 그리고 이 종목이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네. 이 종목은요, 일단 이 영위하는 사람 자체가요, 지금 화장품 종목군들 새롭게 다시 보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옛날처럼 모든 화장품 종목군들이 가진 않을 거예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회사들, 뭐 정말로 가장 기대하는 거는 중국에서 판매량인데, 일단 연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시장 진출하는 이 화장품 회사들하고 연관도 맺어 있고요. 그리고 연유 자체가 중국 시장에 이 공장을 새롭게 이제 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 중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조금은 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염려되는 건요, 뭐 기업이요 어딘가에 돈 쓰려고 할 때 주주들이 많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 시기에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요, 오히려 이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상당히 시너지, 기대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 출자를 또 하려고 하는구나, 돈을 또 빌려오거나 쓰려고 하는구나, 라는 관점이 조금 사그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부터는 빠지면 안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적어도 이 구간은 지켜줘야 된다고 봐요.
최근에 와서는 32,000원대가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새롭게 이 법인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공장을 새롭게 만들었었어요. 이게 연휴가 올해 이제 공장 완성이 됩니다. 완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공장에 투자했던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네. 몇월 달쯤 되니 완공이? 그게 6월 달에 완공이 될 거예요. 6월 달. 네. 그러면은 멀지 않았습니다. 6월 달부터는 실적을 늘릴 수 있는 생산 라인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연유 같은 기업은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 용기가 화장품 가격 중에 얼마나 차지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안 비싸요. 마진이 사실은 화장품 사업들이 돈 버는 이유가요. 화장품 원재료, 화장품 만드는 공정, 이런 것들 대비해서 정말 크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화장품 용기도 별로 안 비쌉니다. 예. 근데 연유 같은 경우에 그나마 나은 게 뭐냐면은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이 플라스틱, 이거에 대한 원자재는 또 얼마나 할까? 정말 얼마 안 들어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사출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외주로 주지 않고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연유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기다리셔도 답이 됩니다. 그럼 예. 지금 추가 매수는 어떻습니까? 매수 비중이 30% 갖고 계신데요. 저는 여기서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늘려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5% 정도.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제가 목표가를 정하면 어느 정도 정하면 되겠습니까? 네? 목표가에. 적어도요. 조금 네. 더 늘렸다가 올라온다면은 4만원대에서 한번 끊어주세요. 절반 4만 팔고 원에 4만원대에서 더 날아가는지 또 지켜보시고 네.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예상 체계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코스피 예상 체계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현재 부합권 움직임 없네요. 1971.42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716억 원의 순매수고요. 개인들도 역시 1,500억 원대 매수, 기관들만 2,500원대, 500억 원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현재 0.4%대 현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전력 0.5% 역시 강세 흐름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움직임 없고 삼성, 물산, 현대모비스 각각 1%대 하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7%대 상승 중, SK하이닉스 역시 하락 중입니다. 삼성생명 상승폭 조금 더 올려주면서 5%대 상승 중이고요. 네이버 현재 0.16% 하락 중,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2.6%대 소폭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예상체계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금 690포인트까지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장중 조정을 보였지만 690포인트까지 회복했다는 것은 여전히 투자 심리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수 상승만큼 주요 수급이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소폭 더 매수를 가담해 주었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보일 만한 그런 수급은 아니다. 차후에 이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잘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코데스컴바인, 동서, CJ-ENM 모두 다 강보합권 이상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코데스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시세 조정 응시를 통해서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은 대체로 약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코밀팜, 바이오메드, 로엔. 자, 그리고 장중 플러스권이 있었던 컴수수까지 약세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온도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 종목군들이 장 초반 때 강했던 모습들을 좀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마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권에서 투자 심리는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14일 월요일장이 드디어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변동성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상승 하락,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상승으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월요일장 첫 스타트 치고는 괜찮은 선방한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종가 상황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요.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04% 정도 오른 모습이네요. 마지막 후반부에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1972.27포인트에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에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상승분 대비했을 때는 속보 상승폭 자체가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선방하는 흐름이었다. 왜냐하면 오늘이 월요일장이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FOMC 회의까지 예정이 되었던 그런 상황들까지 고려해본다면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방 흐름을 나타내 주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종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입니다. 현재 전거래보다 0.28% 정도의 상승 흐름 나왔고요. 691.12포인트에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700포인트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700포인트 터치 못하고 오늘 장 다시 한번 상승폭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내일 장 추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700포인트 안착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올해 5거래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코스닥의 상승폭 자체는 거래소보다는 빠릅니다. 그래서 좀 빠른 종목들을 원하신다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매수 포지션은 아직까지 전략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가 상황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 종목 한번 코스피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삼익악기입니다. 자, 오늘 삼익악기 종가 상황은 1.2%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 급하게 한번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중에 4%대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로 상승 원인을 보자면 18조 원 규모의 중국의 교육 콘텐츠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삼익악기의 주가 흐름이 점차 상승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점을 이미 잡았고요. 다시 한번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가운데서 거래가 순차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가 163%의 거래량 동반됐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보게 된다면요, 렌탈 쪽에 대한 어떤 시장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삼익악기 역시 렌탈 사업을 또 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에서 본다면 시장에서의 어떤 이슈가 지금 재료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가적인 반등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보겠습니다. 삼익악기에 대해서는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LG생활건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M&A를 통해서 많이 커왔던 그런 기업이죠. 차인박에 대한 인수,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정말 큰 폭의 지난해 상승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자, 일단 LG생활건강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2월 달에 이제 낙폭이 좀 있었죠. 바로 중국 관련주들의 하락, 그리고 그 중에서도 투매가 많이 나왔던 건 바로 화장품이었습니다. 자, 오늘 5%의 어떤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중국 여행객 수 증가, 그에 따른 이제 수요 증가가 바로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고,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는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 유지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10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도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관련주 역할을 좀 컸던 종목은요, 코디에스입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코디에스뿐만 아니라 P&E솔루션, 우리산업, 이와 같은 기업들이 모두 다 이 전기차 이슈로 해서 큰 상승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코디에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으로 향후에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여러 가지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차후에 이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다라면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코디에스도 잊지 말고 보자라는 의견까지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불었던 테마 흐름들은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또 이슈가 있겠죠. 이슈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조금 전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롭게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이 전기차, 친환경차, 향후 스마트카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이 기사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죠. 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이 대국이 내일까지 진행되게 되는데, 다음에 이 인공지능이 어떤 산업을 펼쳐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까지는 인공지능이 로봇 산업 쪽으로 상당히 밀접하게 지켜봤는데, 향후 이 스마트카, 그러니까 이 운전자 지원 시스템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새롭게 시장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율주행차, ADAS 이와 같은 키워드들이 차세대 인공지능 시스템이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 스마트카 쪽에서 AI 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는 기사글에서는 BMW, 도요타에 대해서 이 AI 사업부가 새롭게 신설되고 있다라는 기사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IT 회사들이 모두 다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에 이 소스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요. 시장에서 좀 더 이 인공지능에 대한 역할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AI 관련해서 앞으로 스마트카에 대한 관점도 또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일정에는 사실 이슈가 많지가 않아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슈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주목해봐야 될 일정은요. 바로 오늘부터 15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BOJ,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죠. 바로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주가의 변동성을 또 자해내기도 했던 게 바로 이제 엔고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지, 그리고 그 평가와 함께 유동성 확대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될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ECB 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바로 일본 쪽에서는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금리를 인하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들을 또 사용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국내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성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장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상담을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내스 문의 주셨고요. 자, 이 종목의 매수가 22,4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바이내스 충분히 지금 손실 구간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에는 의심은 없지만 이 종목이 다른 추세가 올라올 때 대비해서 좀 늦게 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이 바이오 시밀러 연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의 확대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했는데, 자, 바이내스 앞으로도 여전히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이와 같은 키워드로 하여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생산에 대한 부분들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바이내스 매수가 회복은 물론이고 차후에 목표가로 본다면요, 이 구간에 접근했던 것 자체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면은 이 종목을 2만 원권 이하에서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우선 이 위치에서 이 매수가를 갖고 있다라면요, 1차적으로 2만 5천 원까지는 보고 차후에 이 추세에 따라서 좀 더 낮은 가격대를 접근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상태에서는 거진 이전의 매물대를 도달하고 있는데, 주봉 상태에서 봤을 때 이 매물대를 표기한 가격대 25,000원권이 매물대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5,000원대에서 1차적인 목표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고요. 만약에 차후에 조정이 되어진다라면은 일단 2만원대 이하로 해서 18,000원대 근접한다라면은 비중을 늘려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국전자인증이요. 한국전자엔진이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한 20% 정도 되고 매수는 1,345원에 했어요. 1,345원에 지금 매수를 네. 하셨고요. 비중은 20%네요? 네. 일단 가장 궁금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세요? 이게 저번에 엊그제 올랐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아가지고 또 올까 하고요. 엊그제 올라왔다가 지금 좀 떨어졌죠? 네. 자, 한국전자인증이 왜 떨어지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 인공지능인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금 한국전자인증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인공지능 관련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그다음에 알파고 인공지능 컴퓨터 지금 세계 대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쪽 이제 알파고가 승리를 할 경우에는 관련 업체들이 움직이고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세돌 구단이 이제 이길 때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계속 이런 업체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전자인증의 경우에는 이제 테마로 묶여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테마로 묶였을 때도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주가가.
근데 좀 악재에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가는 지금 이제 일시적인 테마에 의해서 묶였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오는 거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340원대인데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었어요? 작년 11월 달인가. 작년 11월 달이요? 예. 일단은 그러면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요. 이 게임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주목은 분명히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테마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이든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의한 성장성에 의한 상승이든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000원 정도 자리를 1차적인 목표가로 다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질 때 그냥 팔지 마시고 네.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12,000원 부근까지는 1차적인 반등이 가능하니까 그쪽을 일단 목표 주가로 보시고요. 그리고 추가 반등은 14,000원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눌린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양봉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게 어느 정도, 뭐 몇 달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요, 몇 달까지는 아니고요. 1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뭐 일주일, 2주일 안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반등 나올 때 아시잖아요. 이제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갑니다. 기업 자체 탄력성 자체가. 아시겠죠? 네네. 네, 시간적인 부분 조금만 투자해 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후성을 네. 작년 11월 달에 샀어요. 작년 11월이요? 네. 예, 그래가지고 4,310원인지 얼마 샀어요. 네. 아니, 후성. 후성. 예, 후성. 네. 예. 네, 샀는데, 네. 아직까지 이게, 여기 지금 TV에는, 예, 나오네요. 근데 화면 보고 이거를 계세요? 네. 워낙에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예. 뭐 저번에 한번 5,000원대 올라갔는데, 그때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가지고, 네. 지금 뭐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막 신경 써여가지고. 네. 자, 일단 후성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네, 네. 예. 그리고 전기차 충전. 예. 그런 거, 예. 2차 전지 전해질 관련된, 그리고 또, 네. 그 부분, 분야가 크진 않아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쪽도 물론 이제 비중은 있지만 본래 네. 뭐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 특수가스, 저도 이제 그 특수가스 이름을 조금 이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네. 하는 회사가 몇 안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특수 산업을 할 거면 정말 특수하게 그쪽을 해야 되는데 그 예. 사업 쪽에 하나를 포기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주가가 옛날 같은 그림이 잘 안 나왔어요. 이 종목이. 아, 옛날에 그렇구나. 주가가 10,000원대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 4,000원대잖아요. 한때는 2,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예. 이제 그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되었고, 근데 이제는 그 사업 이후에 이제 다른 쪽,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런 것이 좀 호재가 돼서 움직임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 종목이요, 후성이 굉장히 사람들, 개인 투자들이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예.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계약했다 그러던데 뭘.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요, 후성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만큼 뭐 개인 투자들이 많이 기억 속에 있지만은 예전 같은 예, 모습은 근데-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저기 예. 해보니까 또 예. 이슈가 나온 게 흑자를 전환됐다고 네. 어디하고 또 체결했다고 막 그러길래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좀처럼 네. 안 올라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2차 전지 쪽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 주가는 점진적이라도 올라갈 것이라 생각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만약에 2차 전지로 움직인다라면요. 예. 이 종목보다 더 탄력적인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있죠. 그러면은 이 종목을 굳이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특수가스, 뭐 냉매제,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예. 뭐, 다른 원래 기업이- 그쪽 종목이잖아요. 네. 예, 원래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쪽의 사업이 별로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고 있어서, 뭐, 네. 차후에는 결국에는 2차 전지로 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 2차 전지로 갈 거면은 다른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기다리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4,300원, 소폭의 수익 중이시네요? 예, 네. 그러면 저는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요. 여기서 한 4, 5%만 올라오면 그냥 더 그냥 차익 실현하고 다른 오늘 종목 조금 선택하는 게. 몇십 원 올라왔어요. 그때 네. 팔아야 되는데 또 내려와갖고 또 네.
그 원가로 된 거예요. 만약에 살짝 장중에 탄력 보이면요, 4,700원 전후에서는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좀처럼 그게 안 올라와요. 네. 저는 크게 이 종목에 욕심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그리고 차후에 차트가 아무리 좋게 만들어져도요, 저는 네. 후성을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을 선택해서 좀 더 탄력을 좀 기대하거나 성장성을 보지, 이 종목은 아직은 저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저는 5,000원까지 또 올라간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기다리면 5,000원대도 예. 회복을 할 거라고 봐요. 예. 2차 전지가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게 지금 딴 데도 막 좋은 게 또 자, 회사도 좋은 게 많고.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2차 전지로 올라가야 되고, 2차 전지 올라갈 거면은 굳이 이 종목 안 산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매도합시다. 네. 예, 예. 예, 차익 실현 잘 하시고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가 끊어진 것 같네요. 일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신 종목이요. 바로 KH 바텍이네요. 매수가가 24,0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자, 지금 2만원대에 지금 매수를 하셨네요. 정말 오랫동안 지금, 손실폭이 좀 크신데, 자, 일단 KH 바텍은, 다이캐스팅 업체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성장의 어떤 흐름이 이어졌던 건 휴대폰 쪽에 그 메탈 케이스 부분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가장 큰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KH바텍이 정확히 2014년도에 주가가 거의 고점을 딱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메탈 케이스는요, 지금 스마트폰에는 다 탑재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H바텍이 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까? 자, 이 부분 잠깐 이제 놓고 본다면 2014년도였죠. 바로 삼성전자 쪽에서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 생산을 위해서 이 베트남 공장에 1조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쪽에서 KH바텍이 탑재를 메탈케이스 쪽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자체 생산의 물량을 늘리다 보니까, KH바텍의 물량 자체가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KH바텍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성장에 좀 막혀있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돈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접목이 가능한 그런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쪽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산을 해왔던 거고요. 이게 이제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의 투자가 진행이 됐었죠, 삼성 쪽에서. 자, 일단 KH바텍의 경우에는 지금 성장성의 가장 큰 동력을 좀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좀 미약한 어떤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의 경우에는 매수하신 가격이 2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보는 적정 주가는 2만원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가격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은 없다라는 게 큰 문제겠죠. 저는 보유 관점 말씀드릴 때 목표 주가는 2만원 정도로 낮은 가격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보유하시면서 2만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이 또 예정이 되어 있죠. 공개 방송 말씀해 주시죠. 일단 내일 오전부터 해서 특별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8시 30분부터요. 장 전에 준비를 하면서 장 중에 어떤 이 분석을 하면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11시까지 스팟 방송을 진행합니다. 아침 빠르게 시장을 접속하고 계신 분들은 또 많은 분들 접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때 지금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바로 전주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자, 전주 지역에서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자, 오랜만에 내려가는 만큼 많은 준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전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